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재윤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증시에 대한 영향 꽤나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미증시의 하락이란 부분에서 하락의 요건이 된 부분이 결국 이제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긴축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5월달 금리 인상을 50bp 한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새롭게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미증시의 하락의 중심이 됐던 거 첫 번째가 뭐였냐면, 통화 정책의 변경이라는 부분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이었죠. 그 부분이 미증시에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급락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가 이제 러시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건데, 이제 그 당시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됐었냐면, 시장에서 성장 ETF고, 왼쪽 거가, 오른쪽이 가치 ETF입니다. 그래서 성장 ETF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무너졌었죠. 그래서 이쪽에서가 실제로 미 증시를 끌고 내려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가 반등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파르게 올라올 때 시장에서 앞전에도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올해 맥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저항을 맞았다가 된 자리가 이 라인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라인대에서 바닥을 만들고 저항을 인식하고 이제 하락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에서의 특징이란 부분은 사실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이 부분이 된 거고, 반대로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미증시에서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올해의 고가 라인대를 갔다가 지금 어저께 저점을 만들고 다시 반등이 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이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장에서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시장에서 여전히 국내 증시가 수급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부분이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한 14조 1천억까지 나와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실적 모두 다 영업이익이 다 증가세를 나타내줬다 이렇게 된다. 이제 바닥 논리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한데, 현재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약밥 정도 되는 흐름인 거고, 지수가 하락을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는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졌던 케이스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움직였다가 된 쪽에서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돼버리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강세를 띄었던 쪽을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는 음식료라든지 일부 뭐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수 유통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락을 크게 나타낸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급이 악화된 부분,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앞전에 우리가 2750이라는 자리대를 올라타서 그 윗자리로 가려고 할 때 실제로 그 라인대를 넘어가려면은 IT와 자동차, 특히 삼성전자와 자동차 이쪽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2700이라는 자리대 전후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결국 이제 2750이라는 라인대와 그리고 그 윗자리 박스권 상단 넘어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중심의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어차피 이제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도 미증시가 조정의 성격이 성장과 가치주로 나눠졌었던 거고, 이제 실적과 밸류가 역시 다시금 중요하다 이렇게 회귀한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수 잠깐 또 보도록 하죠.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 외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크게 떨어진다가 되겠죠. 다만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의 매도란 부분은 이제 어제보다는 약하다 되는 반면에 외인들의 선물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결국은 이제 만기 이후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나타내 준다 되는다. 지금 현재 17,000개 가까이 늘어났다 되죠. 순매도 부분이. 그럼 이제 앞전에 매수했던 것 대비해서 거의 25,000계약 정도를 매도했다 드는데, 보통 이제 선물 쪽에서 메인들의 매도가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나오거나 가장 크게 산다가 됐을 때가 3만 계약 전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선물 매도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앞으로 반대가 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21선을 이탈을 했다가 돼버리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매물대를 계속해서 소화하는 흐름을 잘 보여줬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를 2730짜리 여기를 갭으로 이탈하면서 결국 그만큼의 하락이 하나 정도 떨어진다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2700포인트 전후대 이렇게 맞춰진다. 결국 이제 이 자리대가 다시금 저점을 만들어 주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 상단 자리에 대한 돌파 시도가 실패했다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중간 마디자리 정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한 부분이 전체적인 국내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예상치보다 1조를 더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 전체 이익이란 부분에서는 그래도 좋은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준 있는 매매로 가죠. 기준 있는 매매에서 기준가가 손절가를 이탈해서 나가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지켜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박스권 상단자에 넘어가면 기대치가 높아지지만 반대로 이탈한다 했을 때는 그 물량이 세게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가는 현재 오늘 건설주들 전체주가 2%대 하락을 한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손절가 44,000인데 현재는 이제 손실이 좀 커진 상태 이렇게 돼버렸고요. OCI 같은 경우도 오늘 신재생도 다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OCI는 현재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 가격대 중간에서 좀 아래로 다시 내려왔고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주들 이제 오늘 게임주들 역시도 시장에서 하락이 좀 세다 되겠죠. 아무래도 성장주 타이틀을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가 매수가 소폭 아래로 내려온 케이스가 되었고요. 그다음 LS 같은 경우는 어제 현재는 이제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저께 이제 53,000원짜리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53,000원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손절 처리를 했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완성차가 어저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오늘은 이제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현대위아는 이제 아침에 현재는 한 2% 정도 하락한다 되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도 어저께 약세 띄고 오늘 같은 경우 증권주도 소폭 약보합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주들 이제 중소형 철강 같은 경우 KG그룹 같은 경우가 쌍용차 인수한다 발표를 하면서 그쪽은 급등이지만 그 외적인 철강주도 소폭 약세가 나타난다 됩니다. 그다음에 HMN 같은 경우는 아침에 우리가 손절가로 잡았던 자리대가 27,300원이었었는데 시가 자리가 바로 27,100원으로 떨어졌죠. 그 시가 자리 때 바로 기준가 이탈했다 부분에서 손절 처리했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손절가가 68,000원 잡아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약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도 잘 나왔다는 부분에서 손절가를 이제 68,000원에서 67,500원으로 잠깐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손절이 나타난 종목들이 꽤 나타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기준가를 잡을 때 10% 이상의 상승 목표가 보인다 했을 때는 손실폭 손절가를 한 5% 내려잡고 8% 전후를 이제 목표로 잡을 때는 이제 3에서 4% 정도 손절 잡는다.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선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가 되겠죠. 나중에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손절가를 좀 더 높게 잡아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이 이제 자동차 쪽에서가 반등이 나왔던 건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려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다 이런 부분이 이제 수급에서의 개선으로 들어온다 됩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는 부분에서 기아 같은 경우를 오히려 매수로 접근한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석유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 효성 첨단 소재 역시도 이제 시장에서 실적 대비해서 최근 들어 강세 띄고 숨고르기 조정을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매수 밴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에서 지금 변동이 있고 내려온다 해가지고 가만히 놔둔다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스고 또 하나는 시장 자체가 그동안 선도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 테마라든지 그런 쪽에서 차익실현이 세기 때문에 이쪽에 차익실현 나오는 반면에 그 외적 쪽에서 얼만큼 반대로 움직여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절 처리한 것부터 잠깐 체크하도록 하죠. LS는 사실 똑같습니다. 박스권의 그림을 계속해서 하단자리 맞춰준다는 부분 동일한데 우리가 이제 손절 기준을 잡았던 자리대를 깼기 때문에 우선 나가는 게 우선 1차적으로 맞다가 될 것이고 그다음 HN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박스권의 요 중간 마디를 요 앞전에 박스권을 그렸던 자리대 요 상단 자리대에서 눌림을 접근했던 건데 중간 마디 자리는 그러면은
바로 손절 잡아야 되는 것이 이 라인대를 지켜지 못한다 되면은 그때 오히려 이 구간대에서 갖고 있었던 물량이 투배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 자리대까지 내려왔다 되죠. 그럼 나중에 이 라인대를 다시금 지켜진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사도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100원 원래 68,000원이 저희 손절가였는데 오늘 이제 68,100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문제거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변동이 약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폭 손절가를 하향했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아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인데 기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현재는 우려감을 많이 빠졌던 부분이 이제 어저께 이 하단 자리대를 살려놨다 되죠. 그러니까 하단 자리대인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로 접근한다 이 관점이 되는 거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에서 약세 흐름이 세게 나온다 되죠.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 구간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다 되는 상태에서 한번 내려왔다는데 실적은 생각보다 또 양호하다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중간 좀 아래자리 이 라인대에서 오히려 짧게 접근하고 그리고 나서 하단 자리대가 손절이 짧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늘 똑같죠. 시장에서 우리가 먹을 때 좀 더 크게 먹고 그 다음에 손절을 짧게 치고 이게 현재는 중요한 시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2,700 전후로 내려왔다. 근데 이 자리대에서 사실 국내 증시가 그럼 저점을 깰 거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때는 역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자동차 쪽에서가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세대 인사이드에서 눌림목 공략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현재 시장이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코스피가 보여주면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2,700포인트 지지력을 보여주고 2,750의 저항을 돌파할 때는 전차 군단이 나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손절로 몇 종목이 좀 손절이 나오긴 했는데요. 기아차, 금호석유, 효성, 첨단소재 매수 관심 있다고 하고요. 대응 오늘도 잘 현명하게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4월에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굉장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만기약 넘는 매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양대 시장의 하락 압력이 거세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1% 중반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